경제성공학 내부 수익률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순영가법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법을 이제 대한선택법의 그 DCF 트리오 3총사 중에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프닝 토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움짤이 아니라 우짤을 제가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수가 보는 대학생들의 우짤들에 대한 나름의 감상을 보여주는 걸 매년 해왔었는데, 원래는 그걸 좀 찍어놓고 오프닝에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시고 지루하면 넘기고 바로 강의로 점프를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럼 한번 보시고요, 강의하도록 하죠. 오징어 게임과 대학생. 오징어 게임 이제 유행하던 작년에, 아마 작년이 올해 초인가요? 네, 그때 작년이군요. 작년에 이제 한창 유행할 때 나왔던 드립들입니다. 오일남고부법. 짤은 제가 넣었고요. 내가 뭘 공부했더라? 우린 학부자. 학점도 나눠받는 제일 친한 친구. 이런 드립은 참 좋아요. 참 센스가 있어요. 그죠? 시의적절하고. 내가 뭘 공부했더라? 네, 되게 공감이 가는 느낌이네요. 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표정 되죠?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밤샘 벼락치기를 많이 했는데, 한 새벽 한 두세 시 되면 요런 상태가 되죠. 뭘 많이 때려 넣긴 하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우린 깐부잖아. 우린 학부잖아. 학점도 나눠받는 깐부 대신 학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이런 종류의 드립은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밑에서 우리는 다 일치 단결해서 학점을 나눠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민중가요 같은 걸 뭐 그러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오징어 게임 드립이 또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만해. 이러다가 다 찍어.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네, 다 이게 찍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나 몇몇 교수님들은 이제 OX 문제 같은 경우는 알고 맞출 확률 50%, 찍어서 맞출 확률 50%대 찍어서 맞추는 학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틀리면 감점을 하기도 하죠. 틀리면 감점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저도 한번 시도해서 학생들을 완전히 골탕을 먹였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본문의 보기가 1, 2, 3, 4, 5 가나다라 마바 뭐 이렇게 한 5개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학창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봤었죠. 5개 중에 막 한 3개씩 골라 있는 보기가 막 이렇게 있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 뭐 이런 문제를 내면 이제 찍는 것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네 아직도 교수를 믿나? 나는 아무에게도 시험을 강요한 적이 없어. 자네도 제 발로 입학한 거 아닌가? 참 웃긴데, 웃기고 좀 시험 기간이라서 서글프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차가운 진실이죠. 네, 차갑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해서 대학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 교육은 중학교 때까지죠. 고등학교는 뭐 부모님한테 안 맞아 죽으려면 어쩔 수 없이 다닌 거라고 치면은, 어, 대학은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해서 왔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 교수로서, 또 지금 학교의 학과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다른 길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대학 안에서, 학과 안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활동,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좀 무기력하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밑에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진짜 아직도 교수를 애당초 믿은 적이 없지 않아요? 선생님을 믿는 거는 참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휴강입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퀴즈 봅니다. 이런 약속은 지켜야죠, 선생님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다만 이번 시험 진짜 쉽게 나와요. 이건 뭐 공부할 것도 없는 뭐 여러분이 그냥 한번 쓱 훑어보면 돼요. 이런 말을 믿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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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진하다 못해 멍청함에 가까운 교수님들은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답안지 오징어 게임 이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징어 게임이 또 있네요. 뭔 제가 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모아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 건데 예. 자네가 지금까지 공부 미뤄온 건 말이 되고 공부를 미루면 안 되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줄다리기 할 때 그 이 오일남 배우 이분이 이제 요령을 알려 왕년에 내 소시적에 벼라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이 얘기죠. 네, 다들 기죽을 거 없어. 침대에 들어누운 다음에 말이야 그대로 10초 동안 버티는 거. 침대에 들어누우면 안 되죠. 예. 그러다 내 몸이 이상하다 왜 잠이 오지? 그럼 이제 교수가 당황하겠지. 그때 시험지에 빈틈을 찾아서 풀면 되는 거. 여기까지는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안 되죠. 빈틈이 어딨어? 시험지에 빈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학점에 빈틈이 생기겠죠. 네. 네. 그 침대는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어, 제가 도서관을 가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도서관이라는 강제로 엄청나게 조용해야 되는 분위기를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전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카공이라는 게 유행하기 전에도 저는 카페나 뭐 이런 좀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는 걸 즐겼었고요. 시험 기간에는 거의 과 전산실이나 아니면은 그 강의실 같은데 이제 열려 있는 데 가서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떠들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벼락치기긴 해도. 어, 왜냐하면 일단 방에서 하는 거는 안 돼요. 몇 번 해봤었는데 다 끔찍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끔찍한 실패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네,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실패의 한가운데에는 보통 이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 야, 잠깐만. 뭐 배고픈데 족발이나 먹을까? 그럼 족발 먹죠. 잠깐만 쉬자. 그럼 이제 침대에 10초 동안 누워 있으면 뭐 끝난 거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끝장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자면 아예 잘 거면 자요. 잠을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뭐 저는 한 4시간은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고 하는 게 낫지. 아니면 밤샐 거면 새고 애매하게 뭐 내가 뭐 잠깐만 자겠다. 이거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침대가 근처에 있다. 따뜻하다. 누울 수 있다.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또 있었군요. 자네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바로 시험이 너무 지루하다는 거야. 그쵸. 네, 그쵸. 제가 실제로 대학교 2학년 1학기가 제 인생 최악의 그 학기였는데 학점으로 학고를 맞았죠. 학고를.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 교수가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고를 맞았다는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전공 과목 기말고사를 들어갔는데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지루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일찍 나가면 안 되냐 이런 심정으로 일찍 나가는 걸 허락해 주시는 분위기여서 아 그럼 나가겠다 라고 했더니 그때 교수님께서 직접 시험 감독을 잠깐 들어오셔서 제 답안지를 보시더니 모든 학생들에게 다 들리게 진짜요 리얼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들리게 얘들아 지금 태구가 백지를 내려고 하는데 백지를 내는 것은 너무하니 내가 태구한테 답을 하나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는 적게 해주자. 그래도 괜찮겠지. 너희들의 학점에 상관이 없을 테니까. 라고 해서 제가 적당한 항목이었나 끄적이고 있던 거를 답을 알려주셔서 그거라도 적고 나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배려에 모든 동기들에게 개망신을 당한 그런. 근데 굉장히 좋은 교수님이셨고요. 뭐 안타깝게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은 그 교수님이 가끔 생각납니다. 정말 뭐 그거 말고도 저와는 에피소드가 한 두어 가지 있었던 교수님인데 네,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아무튼 시험이 지루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좀 슬픈 얘기까지 갔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지루하지 않죠. 재밌죠.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내. 너무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또 지루한 사람이 있다면 한 3수강쯤 되는 사람은 시험도 지루하고 수업도 지루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한 과목을 3수강 했었는데 그 3수강 할 때마다 내용이 다 바뀌어서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 게 제가 제일 이거 짤 주우면서 제일 웃겼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이 씨뿔 기훈이 형 아, 정말 표정이 리얼하죠. 네. C 플러스 기훈이 형이 또 C 플러스를 받았어요. 네. C 플러스가 참 애매한 학점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부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B 마이너스면 2.7이고 C 플러스면 2.3이거든요. 그러니까 0.4 차이 나고 B 제로는 3.0이니까 여기는 0.3 차이 나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까지가 갭이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이제 어지간하면 당연히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재수강할 게 많아지면은 이제 이게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딱 요걸 받으면 아 뭐 됐다 재수강 뭐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래도 재수강이 되지만 이거는 진짜 재수강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C뿔탑이라고 흔히 불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C뿔탑은 물론 공부 잘하는 더 잘하는 애들은 이제 B뿔탑이 기준이었는데 저 같은 애들은 C뿔탑 C뿔탑은 진짜 네, 굉장히 괴롭죠. 네, 그래서 기훈이 형이 근데 기훈이 형은 기훈이 형 얘는 이제 우리 쌍문동의 자랑이기 때문에 기훈이 형이 C뿔을 받은 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네. 네, 내부 수익률법의 대안 선택을 이제 해봐야겠죠.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뤘다라고 보고 한번 대안 선택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독립적 대안인 경우에는 MARR보다 IRR이 크면 돼요. 왜냐? 독립적 대안의 비교라는 거는 대안과 do nothing 대안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IRR로 할 때는 대안의 IRR과 do nothing 대안의 IRR을 비교를 하면 되는데 do nothing 대안의 IRR이 곧 MARR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do nothing 대안은 MPB가 0이니까. 네. MPB가 0이 되게 하는 게 IRR이니까. 그러니까 MPB가 0인 놈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니까 MPB가 0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주어진 이자율이 IRR이 딱 됐다는 뜻이니까 계속 말이 돌죠. 제가 이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do nothing 대안의 IRR이 MARR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많이 헷갈리면. 그래서 캐시플로우로부터 IRR을 계산을 하면 뭐 몇 퍼센트든 6%든 9%든 뭐 하나가 나오겠죠. 그게 현재 주어져 있는
MARR과 비교를 했을 때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크면 선택하면 되고 크지 않으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베타적 대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대안 A와 대안 B를 서로 비교해서 더 큰 걸 선택한다라고 보통이 아니라 MPB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독립적 대안과 베타적 대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하고 안 되고 뭐 아무튼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노입니다. 노. 그냥 IRR-A와 IRR-B를 구해서 비교할 수 없고요. A와 B 대안을 캐시플로우를 서로 미리 빼준 다음에 그놈의 IRR을 계산을 해서 그게 두나싱의 IRR인 MAR과 비교를 했을 때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걸 요 바로 아래쪽에 나오는 표현처럼 증분 분석이라고 해요. 네. 요 베타적 대안이 이렇게 된다는 게 상당히 조금 귀찮은 부분입니다. 귀찮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좀 굵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래쪽 점이 좀 위치가 구린데 하나만 지우는 게 성공했어. 네. 아무튼 요 베타적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MPB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IRR 두 개 구한 다음에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 요걸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방금 살짝 얘기했지만 미리 캐시플로우끼리 뺀 다음에 그걸 가지고 IRR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증분 분석, incremental analysis라고 하고 그때 사용되는 방식이 증분 현금 흐름이라 그래서 incremental cash flow를 이용을 합니다. 증분 현금 흐름, incremental cash flow는 두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금 흐름도를 그릴 때 이미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약속을 한 바가 있듯이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 없고 같은 시점에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점끼리 두 대 안에 같은 시점끼리 캐시플로우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분 분석은 이 증분 현금 흐름을 가지고 IRR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IRR A 빼기 B를 한 것이 A 빼기 B를 한 다음에 IRR을 구한 것이 두나싱의 IRR, 즉 MARR보다 크다라면 의미가 뭐냐면 차이가 두나싱보다 크다라는 게 돼요. 차이가 두나싱보다 크다. 그러니까 MPB로 따지면 MPB 같은 경우는 MPB A, B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 빼준 거랑 MPB A 빼기 B를 한 거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예. 뭐 MPB는 성질이 그래요. 왜냐면 캐시플로우 각각을 그냥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빼준 다음에 더하나 더한 다음에 빼주나 그게 그거예요. 그냥 어차피 사칙 연산이라서. 그러나 어쨌든 IRR A 빼기 B랑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MPB A 빼기 B는 결국은 MPB A와 MPB B를 서로 빼준 건데 그게 그 차이가 do nothing 즉 0보다 크다면 이걸 쇽 넘기면 A가 B보다 크다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IRR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do nothing보다 크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A가 B보다 좋다는 게.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그림으로 도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A라는 캐시플로우가 A라는 투자 대안의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0기간이 있고 1기간은 없고 2기간에 이렇게 있죠. B라는 캐시플로우는 0기간에 투자를 조금 하고 1기간과 2기간에 조금씩 돌려받는 놈입니다. 그랬을 때 A와 B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를 베타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그냥 IRR A와 IRR B를 구해서는 안 되고 A 빼기 B를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좀 작은 마이너스니까 이거 빼기 B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조금 남아요. 여기는 0이었고 플러스가 있는데 이걸 빼기를 하니까 정확히 요만큼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이 기간에는 이만큼이 플러스였는데 요만큼이니까 좀 줄어들어서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캐시플로우가 생깁니다. 그게 A 마이너스 B의 캐시플로우죠. 얘를 가지고 IRR을 구한 다음에 이게 MARR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봐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할애를 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이 내부 수익률의 대안의 선택에서 독립적인 대안의 경우에는 아주 쉽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IRR을 구한 다음에 그게 MARR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베타적 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IRR을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서로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RR을 구하기 전에 두 투자 대안의 캐시플로우를 미리 빼주고 그 뺀 차이를 가지고 IRR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증분 분석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분 분석의 절차는 이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예제를 직접 풀면서 이해하시면 뭐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희망차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내부 수익률법 예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대안 선택에 관한 예제입니다. 이그젬플 0704 베타적 대안과 IRR 방금 전에 봤던 그 얘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MARR이 4%인 사업가가 두 사업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네. A 대안의 예상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50, 0, 200. B 대안의 경우는 마이너스 120, 80, 80이다. 두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네. IRR이랑 NPV를 한번 구해보죠. 네.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A는 마이너스 150, 0, 200이고요. B는 마이너스 120, 80, 80이에요. IRR을 구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IRR 넣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IRR 넣고 현금 흐름을 다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다 선택해서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15.5%죠. B의 IRR은 21.5%입니다. NPV는 지금 4%거든요. 제가 그냥 수동으로 4% 넣었습니다. 귀찮아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4%이고 1기간, 2기간은 따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0기간은 NPV 함수 바깥에서 별도로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PV는 34.91, 네. NPV-B는 30.89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봤더니 IRR은 B가 더 크고 NPV는 A가 더 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쵸. 네. IRR은 B가 더 크고 NPV는 A가 더 큰. 맞네요. 제가 반대로 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어느 걸 고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답이 있으니까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대로는 헷갈린다 이거죠. 선택이 불가능한가? 네, 불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증분 분석을 하면 돼요. 네, 증분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캐시플로우를 구하고 A 빼기 B의 캐시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IRR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MARR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네, 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미리 하나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요 상황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엇갈릴 때는 그냥 NPV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IRR 같은 경우에는 증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니까
IRR은 우리가 잘못 적용한 걸 알고 있고 NPV는 앞에서도 이미 베타적 대안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으니까 NPV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오른쪽처럼 그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보면 살짝만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맨날 살짝이라 그러죠 선생님은. 보시면 NPVA를 아까처럼 어레이 포뮬라로 한 건데요. 이자율이 0%에서 역시나 좀 길게 갔는데 24%가 될 때까지를 가지고 NPV를 구해 본 거예요. 아까 봤지만 어떻게 구한다고요? NPV에서 이자율을 쭉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자율이 이걸 이렇게 변화할 때 계산해 주세요. 현금 흐름은 여기 1, 2를 넣어주고 연기간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입니다. 위치가 잘 안 보여서 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더 하면 네,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A와 B를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A와 B가 이런 식의 선이 그어졌어요. A가 파란색, B가 초록색입니다. 네, 그걸 그린 게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져 있죠. 그래서 보면 이걸 좀 가늘게 해야겠네요. 이제 지금 현재 이자율이 MARR이 4%니까 4%죠. 이렇게 쭉 보면 A가 B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IRR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당연히 NPV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NPV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도 다 할 수 있고 그게 어느 쪽이 더 좋을 건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IRR을 가지고 우리가 증문 분석을 배웠으니까 제대로 된 베타적인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네, 그럼 그걸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 요 내용 그리고 앞에서 했던 엑셀 계산식들 그대로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해보죠. 네, 지금 공실 공사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걸 일부러 이렇게 그래프랑 내용까지 해서 두 페이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증문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예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보시면 증문 분석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A 빼기 B를 하겠습니다. A 빼기 B를 하면 마이너스 30 오타가 왜 이렇게 났니? 마이너스 80 120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20을 빼니까 플러스 120이 될 거고 펜이 왜 이래? 저기요. 왜 이러시죠? 네, 그 다음 0에서 80을 빼면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200에서 80을 빼면 플러스 120이 될 겁니다. 어떡하지? 당황스러운데? 펜이 고장났어. 네. 뭐 이게 뭐 묘미는 아니고 이거 뭐 이상해졌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튼 마이너스 30, 80, 120의 그 증분 일단 캐시플로우가 인클리멘탈 캐시플로우가 우선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IRR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IRR 계산이야 그냥 IRR 함수에 드립다 넣으면 되고요. 계산하면 7.0%가 나옵니다. 그게 MARR 4%보다 크니까 네, 얘를 선택하면 되죠. 혹은 NPV로 봤을 때 이 A 빼기 B의 NPV를 봐도 그게 4.02로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A가 B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도 A가 B보다 좋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좋다는 크다랑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논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영과학 배우고 의사결정론을 뭐 그 전에 배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효용이나 그 의사결정론에서 배우면 뭐가 뭐보다 더 좋다는 논리적으로 네, 요렇게 생긴 거위가 입 벌리는 것처럼 생긴 요런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좋다라는 게 IRR로 봐도 그렇고 NPV로 봐도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A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B를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건가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A와 B를 차분해서 우선 IRR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빼기 B, A 빼기 B를 해서 뭐 캐시플로우를 만들면 되니까 A 빼기 B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 네, 이렇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80, 120 이렇게 나오고요. IRR은 그냥 드립다 요 세 개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 나오고요. NPV도 NPV 4%에 1기간, 2기간 캐시플로우 넣어주고 0기간 따로 해주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4.02가 나옵니다. 당연히 NPV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를 뺀 것과 같은 값이에요. 네, 4.0. NPV는 뺀 다음에 NPV를 구하나 NPV를 구한 다음에 빼나 똑같습니다. 다만 IRR은 그렇지가 않죠. A에서 B를 빼면 음수가 나올 텐데 여기는 플러스 7%가 나왔으니까 IRR과 NPV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NPV A 빼기 B를 한번 보겠습니다. NPV A 빼기 B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두 페이지를 만든 거거든요. 말이 좀 빨라지고 있죠. 벌써 4분 정도 지나갔는데 지금 녹화 뜨고 있는데 이 페이지를 10분 넘게 또 떠드는 거는 좀 한 페이지에 10분이 안 넘으려고 애를 써요. 이미 이번 챕터에서 넘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고요. 아무튼 NPV A 구할 때 B 구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요 캐시플로우 마이너스 30, 80, 120에 대해서 이자율을 0%부터 24%까지 쭉 적용한 네,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NPV 이자율 넣는 곳에 0%부터 24%까지를 다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캐시플로우 1기간, 2기간을 이렇게 넣어주고 0기간은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다시 한번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NPV A 빼기 B는 아까도 봤지만 NPV A와 NPV B를 구한 다음에 빼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50 빼기 40 하면 10이고요. 46 빼기 37 하면은 8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 빼기 35 하면 6.91. 얘랑 뺀 게 얘가 됩니다. 항상. 쭉 그렇게 돼요. 쭉 그렇게 되다가 요 근처 7% 근처에서 두 개가 같아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빨간색으로 추가를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거, 요 세 가지 그래프를 다 그린 거를 다시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이라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 놓으면 다시 또 축소를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어지간하면 안 이러려고 하는데 워낙 중요한 그래프라서 그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NPV-A 같은 경우에 캐시플로우가 그 마이너스 150, 0, 200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전혀 없다면 200 빼기 150이니까 50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게 쭉 줄어들다가 여기서 15점 몇 퍼센트 정도 됐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5.5%에서 IRR이 등장을 하니까 그때 0이 된다는 뜻이죠. 15.5%. 네, 여기가 IRR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80, 80 얼마였지? 120이었죠. 마이너스 120, 80, 82여니까 160에서 40. 이자율이 아예 없을 때는 40에서 출발했다가 쭉 줄어들다가 여기서 이제 0이 되죠. 그러니까 NPV가 0이 되는 지점이 자기의 IRR이니까 IRRB가 됩니다. 그 값이 21.5네요. 21.5. 21.5%. 얘도 퍼센트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뺀 거 빨간 선을 보시면 A 빼기 B는
요, 요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렇게 옮긴 거니까 처음에는 10으로 출발을 해서 쭉쭉쭉 줄어들다가 두 개가 같아지면 얘가 0이 되겠죠. A 빼기 B니까. 그럼 그 지점이 얼마라고요? 방금 구했지만 요게 IRR A 빼기 B인데 그게 7.0%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색칠해가면서 봤지만 MARR이 지금은 0 기준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볼 때, 무슨 색깔을 쓰면 좋을까? 이게 색깔이 너무 많아지는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쪽으로 가면 MARR이 이쪽에 있으면 이자율이 즉 7%보다 작으면 이쪽 영역 7%보다 작으면 그래프를 봤을 때 A가 요 파란 선이 요 초록색 선보다 위에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A가 B보다 좋죠. 그죠? 요 차분한 그래프, 증분 분석한 그래프를 봐도 A 빼기 B가 네, 양수니까 A 빼기 B가 do nothing보다 좋으니까 네, NPV A 빼기 B가 0보다 크니까 A가 선택이 될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7%보다 크다 그러면 뭐 한계는 있어야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초록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B가 A보다 좋겠죠. 이 빨간색 그래프를 봐도 A 빼기 B가 음수인 NPV A 빼기 B가 음수인 놈이니까 당연히 A 빼기 B가 즉 그러니까 음수니까 A가 더 안 좋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NPV 그래프를 봐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IRR을 봐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무한정 이쪽으로 넘어갈 건 아니고 B가 선택이 되더라도 B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그래서 B가 선택될 수 있는 영역은 저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 영역에서는 A가 선택되고요. 이만큼. 이 영역에서는 B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do nothing만 선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IRR A 빼기 B를 하는 게 결국은 NPV 그래프에서의 교차점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 그래프를 천천히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계산해 가면서 그려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